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의료기관 시설 규격에 대해서 이제 4번,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서부터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의료기관 시설 규격, 이거는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병원을 세팅해야 되고, 뭐 그랬을 경우에 좀 기준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시험에는 이게 나온 문제는 제가 못 받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좀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분량이 많아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관 시설 규격에 대해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산모가 있는 입원실이요. 입원적인 산모가 신생아의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산모하고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들은 외부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감염 예방을 위한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은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되고요. 무정전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의 의사당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병상 한 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은 병상 한 개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병상 한 개당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또 당직실, 그 다음에 청소실, 기기청고, 그 다음에 청결실, 오물실, 린넬 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을 병상수로 나눈 면적입니다. 그 환자 점유 공간이라는 건 중환자실 내 간호 스테이션 있죠. 그리고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 가스 시설, 심전도 모니터, 맥박산소 계측기, 뭐 지속적 수입 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그 10%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 혈압 모니터, 그 다음에 병상수의 30%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뭐 병상수의 70% 이상 개수의 보육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그 한 개 단위당 후두경, 엠브백, 심전도 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경우는 제세동기 대신 광성기와 집중 치료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를 둘 수 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두어야 뭐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담 간호사를 2대,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는 1.2명, 신생아는 1.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수술실은요. 수술실의 상호간의 칸막이 벽으로 구입되고 나뉘어야 되고,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고 환자 감염 방지를 위해서 청결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시설이 필요하고요.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고 적당한 난방과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뭐 붕대 재료, 뭐 기구, 뭐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요.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고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실 내는요, 기관 내 삭간 유지장치가 있어야 되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공호흡기도 있어야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리고 마취 환자의 호흡 감시 장치도 필요하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실 내 인접한 장소에 전원이 정전된 경우는 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 전원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는 예비 전원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응급실은요, 그 환자를 이렇게 구급 환자 그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산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구급용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검사실은요,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되고, 방사선 장치는 방사선 촬영 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되고요. 방어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사전 필름을 현상 견조하는 데서는요, 지장이 없는 면적, 현상하고 그다음에 건조시키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가진 건조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름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회복실은요,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치료실은 물리요법을 실술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 회복, 재활 훈련,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요법실은요, 경락 자극 요법 시설 등 한방 요법 시설과 특수 생약을 증기하고 탕요법에서 치료하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네, 병리 해부실은요, 세포학 검사, 생검 및 해부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라고 했고, 조제실은요, 약품의 소분 및 혼합 조제, 생약의 보관, 혼합 약조에 필요한 조제들을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탕전실에는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탕전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충족한 것으로 보는데, 이 조제실은요, 한약재를 개봉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봉한 거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기계장치,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둬야 되고, 한약재 그런 보관시설에는요, 쥐나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한약재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의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기구, 환기, 배수에 필요한 시설, 세척시설, 이런 거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작업실의 시설기구는 항상 청결을 해야 되고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해야 되죠. 그리고 탕전실에는 한약사 또는 한의사를 배치해야 되고, 의료기관에서 이제 분리해갖고 탕전실을 설치한 경우, 그래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는요,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 입출구 내역, 조제하는 한약의 배송일지, 이런 것들을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무기록실은요, 의무기록이 외래 기록지, 입원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가 있잖아요. 이런 그거를 보정 기간에 따라서 비치하여 기록,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이 설치돼야 되고요. 소독은요, 증기나 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력 기계 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 분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시설은요, 조리시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 보관, 식기 세척,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을 저장하는 저장실은요, 환기 통풍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 탈의실 및 옷장을 갖춰야 되고요. 세탁물 처리 시설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체실은요, 시체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 시설과 소독 시설을 갖춰야 돼요. 적출물은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가 발전 시설은요, 공공 전기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것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급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산소통, 산소호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의 바닥 면적은 해당 면적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요, 문턱이나 높이가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는요, 환자가 이동하기 편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요,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출입구, 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은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양병원 욕실은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 인력이 들어가서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욕조가 설치될 경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양병원이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고가 의료장비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종류나 의료인 정원 기준, 급식 관리 기준, 위생 관리 기준, 그 다음에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용품의 사용에 관한 기준,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 기준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입원실은 중요한 게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시키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나 인부나 해산물을 입원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 입원시키면 아니 되고요. 전염병 우려 있는 환자는 기타 다른 환자하고 동일하게 입원실에 입원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할 때 입원실, 피복, 침구, 식기 등을 완전히 소독한 이유가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 조건, 기타 의료 필요한 사항과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시설 그 기준 규격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는 알아봤습니다.